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만물 박사입니다. 지난주에 데이터 스토리지 만드는 회사죠.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지난주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이 세 개 기업들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의 기업은요, 차트를 보면 이 세상의 차트가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6배, 10배 이래요. 이게 뭐냐, 결국은 저장을 하는 장치잖아요.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은 HDD, 하드디스크고요. 그다음에 샌디스크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데, 이거를 보고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목은 HBM만큼 중요한 삼성과 하이닉스의 히든카드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SSD를 만들어요.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되게 높아요.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SSD,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죠.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그런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사서 우리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끼워 넣는 그런 SSD 말고 기업용, 기업을 상대로 파는 그 ESSD의 시장의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두 개 합쳐서요. 그래서 샌디스크와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 발표로 보는 이 저장 장치의 미래와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야후에서 기사가 났어요. 데이터 스토리지 주식들이 왜 핵심 AI 플레이냐라고 제목을 달아서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앞으로 물론 AI 가장 핵심은 뭐죠? GPU잖아요. 엔비디아의 GPU.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른 이유는 이 GPU에 세트로 들어가는 반드시 필요한 게 HBM입니다. HBM.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옛날 걸 찾아왔어요. 이거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게 3월쯤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탠더드 D램이에요. CPU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CPU가 계산하는 건데, 이 CPU를 블룸버그에서는 쇼핑몰로 생각을 했어요. 쇼핑몰이고, 데이터들이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D램 공간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보통은 평소의 D램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쇼핑몰이 CPU니까 필요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아진다. 자동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면 한 줄로 서서 계속 밀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대역폭, 하이 밴드위스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차선도 넓혀주고 밑층으로 쌓은 거예요. 쌓은 거. 쌓아버려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훨씬 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HBM이죠. HBM은 GPU에 같이 들어가요. 엔비디아가 GPU를 팔 때 블랙웰, 베라 루빈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걸 팔 때 얘네가 GPU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HBM이랑 같이 껴서 팔아야 돼요. 왜냐면은 GPU가 아무리 빨라도 HBM이 그 GPU의 처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HBM은 엔비디아와 세트로 껴서 팝니다. 지금 이 GPU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고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뉴스가요, 오픈 AI가 챗GPT를 만든 이후로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계속 나와요. 그때부터 계속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잖아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예요. 이 음성 정보의 데이터가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업로드를 하고 이런 것도 데이터고, 심지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데이터죠. 테슬라 자율주행도 다 데이터죠. 모든 게 다 데이터예요. 유튜브 뮤직에서 음악 듣는 것도 데이터죠. 이 사람이 어떤 경향의 어떤 장르를 몇 시에 몇 분 동안 듣는다, 이런 것도 다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국은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장되는 공간. 근데 이 저장되는 공간은 이 HBM이랑 개념이 약간 달라요. HBM은 GPU 옆에 바짝 붙어서 임시로 쓰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책상이라고 보면 돼요. 작업장. 책상 같은 게 HBM이, GPU가 우리가 책상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라면은 컴퓨터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책상 위에서 정리하는 곳이 HBM이에요.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많은 자료를 올려놓고 한눈에 자료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상의 크기, 책상의 넓이가 중요한 게 바로 HBM인데, 그렇다면 이 책상에 올려놓는 자료를 구해와야 되잖아요. 이 자료를 구해오는 건 여기 책꽂이가 바로 SSD와 HDD예요. 그런데 당연히 GPU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HBM의 성능도 좋아져야 되지만 GPU가 성능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지금 이 실생활에서 리얼타임으로 쌓이고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인류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아직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못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가 되면은 결국은 이걸 다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디맨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스트롱 AI 스토리지 디맨드라고 하죠. 인공지능 저장 수요가 엄청나다 이거예요. 이미 웨스턴 디지털이랑 시게이트가 발표했는데 샌디스크도 같이 조인했다 이거죠. 이런 흐름에 조인을 해서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건 주가 상승률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올해만 2026년 들어서만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적도 너무 좋고요. 전망도 너무 좋아요. 전망도. 자, 보실까요? 여기 보면요. 3분기에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3배 이상이 늘었어요. 3배 이상이. 그다음에 전체 매출은요. 97%가 증가했어요. 네, 이거 다 예상을 뛰어넘었죠. 서프라이즈죠.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이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 주가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샌디스크도 증가하지만 웨스턴 디지털이랑 시게이트도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샌디스크보다는 덜 증가했지만 얘네들은요, 이 SSD가 아니라 HDD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죠.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의 이 매출 증가는 지금 너무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걸 SSD로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SSD가 당연히 더 좋죠. 속도도 빠르고 부피도 적고요. 그런데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HDD는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이 싸니까 일단은 SSD를 돈이 너무 비싸니까 SSD 말고 HDD를 일단 채워 넣자. 이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HDD도 좋긴 한데 데이터 센터의 GPU, 엔비디아의 GPU와는 결국은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SSD가 훨씬 더 좋거든요.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HDD의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 얘기 많이 나오죠.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얼마 전에 또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자면 여기에도 있죠. 스페이스X와 테라팹이 결국은 목표가 뭐죠? 얘들의 목표는 우주 데이터 센터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여러모로 지구와는 환경이 달라요. 일단 중력도 없고 공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HDD보다는 SSD가 더 좋습니다. 이거를 이미 연구를 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키옥시아의 일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만드는 기업이죠. 결국은 SSD 만드는 데인데 SSD를 단 컴퓨터를 ISS,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죠. 여기서 실험을 했어요. 결국은 HDD보다 SSD가 훨씬 더 좋다 이거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요. 부피도 작고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요. 기가바이트당. 그다음에 훨씬 더 퍼포먼스도 좋고. 그래서 우주 개발에는 당연히 SSD가 더 좋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우리 HDD는요. 서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떨어뜨리면 고장 나잖아요. 물리적인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너무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LP판이나 CD 같은 거를 돌리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이거를 읽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충격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진공에서는 작동하기가 불안정해요. 왜냐면 얘가 돌아야 되고 그 돌면서 이 리더가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거 읽는
시스템인데 중력이 없으면 이 안정적으로 읽기가 어렵다고 해요. 여러모로 HDD는 우주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상승,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는 이게 SSD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SSD로 대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가 언제 되겠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우주에 이 데이터 센터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 스페이스X 스타쉽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톤, 150톤씩 우주로 올릴 수 있는 우주 화물선 역할을 하는 그 우주선이 빨리 완성이 돼서 성공을 해야지만 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이 HDD 회사들이 잘 될 수 있겠죠. 매출이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면 SSD가 결국은 미래다. 저장 장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SD의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이거죠.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폴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볼까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요. 2034년까지 매년 25%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34년에는 그래서 2,700억 달러의 시장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350억 달러의 규모거든요. 이 시장에서 결국은 HDD보다는 SSD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요. 네, 여기서 보셨겠지만 우주에서 실험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부품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우주로 올라가려면 로켓을 쏴서 대기권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과 엄청난 열과 그다음에 또 극저온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우주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HDD는 우주에 적합하지는 않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에서 쓰이는 모든 저장 장치는 SSD가 될 거예요. 아무리 HDD가 기술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HDD는 우주에서의 사용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D가 인공지능 시대, 우주 인공지능 시대에는 SSD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게 2025년 4분기 엔터프라이즈 SSD 공급업체들 ESSD라고 하죠. 이걸 공급업체들인데 보실까요? 삼성이 마켓시어가 33.8%죠. SK가 30.2%.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솔리다임은 인텔 낸드 사업부를 SK가 인수를 한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회사를요. 자, 25년 3분기에 26.8%였는데 25년 4분기에 30.2%로 확 올랐죠.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조금 떨어졌어요. 뭐 어찌됐건 둘이 합쳐서 60 거의 64%잖아요. 64%고 이제 마이크론이 13%고 키옥시아 10%인데 샌디스크는 4.1%밖에 안 돼요. 4.1%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샌디스크는 이렇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만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가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른 건 HBM의 장밋빛 전망, 그런 희망적인 전망 때문에 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HBM이 주된 그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SSD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SSD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클 겁니다. 네, 연 25%씩 클 거라고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SSD가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저장 장치 시장이 이렇게 큰다는 얘기는 여러모로 SSD가 HDD보다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34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엄청난 수요가 또 생길 거예요. 새로운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SSD는 이제 너무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봐야 된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이 무려 65% 가까이 된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조금 낮아지고 SK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마켓을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런 그 전체적인 점유율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꼭 한국의 모든 그 주식을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급등세 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HBM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이 포커스가. 당연히 HBM 좋죠. HBM 좋은 건 당연한데 이 SSD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 부각이 덜 됐을 뿐이지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사실은 3위 업체인 마이크론과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따라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향후 몇 년간. 기술도 삼성전자 SSD는 삼성전자가 기술이 좋거든요. 물론 SK가 솔리다임을 인수한 이후로 기술이 많이 따라잡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둘이 사이좋게 나란히 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사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SSD에 관련된 들어가는 제품들을 거의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SSD,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부품들은 또 다른 기업에서 공급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도 덩달아 매출이 늘겠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기에는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부담스럽지만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HBM 말고도 SSD 시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SSD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에서 너무 많이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개인용 이 소비자용 SSD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가격 올렸죠. SSD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슈퍼사이클이 말 그대로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이 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인공지능의 등장과 인공지능의 수요로 인해서 이 슈퍼사이클의 말 그대로 이 사이클 자체가 바뀔 거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황기가 오래 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HBM도 마찬가지고 SSD도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 붐에 올라탄 게 맞긴 한데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식는다. 이 열풍이 식는다. 그러면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발전하는 흐름 자체가요.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인류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뭔가를 캐내서 발굴해서 인류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좀 다른 뷰,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남들이 막 보는 관점보다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떨까? 되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HBM을 얘기할 때 SSD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SSD 없으면요. 이 GPU도 성능 개선을 못해요. 아무리 GPU가 HBM이랑 성능이 좋아져서 아무리 빨라봐요. 이 책꽂이에 책이 많이 안 꽂혀 있는데 책상이 아무리 넓으면 뭐합니까? 책꽂이가 조금밖에 없으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 조금밖에 없고 그 책을 찾는 속도도 느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책꽂이도 엄청 크고 이 책꽂이도 딱 정리가 돼 있어서 내가 필요한 책을 그때그때 책상 위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요 두 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지금 한국이 물론 경제 상황이 한국이 쉽지 않지만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조선, 방산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꾸준히 달러가 들어와서 양극화겠지만 그래도 경제가 폭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기업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우선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HBM과 SSD에서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독보적이에요. 이건 거의 과점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익 실현도 좋지만 앞으로 미래가 저는 좀 더 밝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SSD에 대한 이런 얘기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 영상은 요거예요. 여기가요. 요세미티입니다. 요세미티에 있는 폭포예요. 폭포.
엄청나죠. 이게 뭐 많은 폭포 중에 하이킹을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서 볼 수 있는 폭포인데 이제 버널 폴스라고 해서 VERNAL 버널 폴스라고 이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올라가는 길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1시간 반 정도인데 애들이랑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 폭포 근처에는 이제 물이 많아가지고 좀 미끄러운데 그 전까지는 경치도 좋고요. 나쁘지 않아요.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아서 요세미티는 정말 죽기 전에는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국립공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대자연의 힘이 과연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곳입니다. 미국 오시면 캘리포니아 오시면 다들 당연히 뭐 여기를 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꼭 좀 많이 보고 시기는 겨울 지나서가 좋아요. 왜냐면은 겨울 사이에 눈이 많이 오면 이 눈이 녹으면서 이런 폭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이때가 제일 좋아요. 여름엔 한여름엔 더워요. 네, 그래서 요세미티 방문도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